이슈인투데이입니다. 3년여 동안 부산역을 지켜온 향토 어묵 기업이 최근 문을 닫았습니다. 코레일 유통이 과도하게 수수료 인상을 요구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데요. 어떻게 이 논란이 진행되고 있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. 부산 우수식품제조사협회 김종신 부회장 나와 있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십니까? 예. 자, 얼마 전에 이 건 가지고 부산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또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습니다. 자, 이 논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? 예, 지난주 14일 수요일이죠. 예. 부산역 광장에서 부산경제 살리기 시민연대, 부산여성소비자연합, 그리고 부산시민단체협의 회원들과 함께 또 저희 그 협회, 사단법인 부산 우수식품제조사협회 예. 그 대표님들께서 바쁘신 시간에도 모두 참석하셔서 함께 저희들이 그 최근 향토 특산 기업 이 철수 사태를 부른 네. 코레일을 규탄하는 집회를 저희들이 가지게 되었습니다. 이게 논란의 쟁점은 그 향토 업체를 결국 내쫓은 그런 행태이기도 하고, 그리고 과도한 수수료 인상 얘기이기도 하고요. 예. 결국 3년 동안 그 향토 어묵 업체가 그 부산역에서 상당히 활발하게 또 그 영업 활동을 해왔고, 다른 관광객들로부터 부산의 음식은 이런 것이다라고 잘 알려왔는데, 갑자기 이렇게 내쫓게 된, 쫓겨나게 된 이유 어디에 있을까요? 네, 매장 운영의 정확한 기간은 3년이 아니고 정확하게 2년 8개월이었습니다. 예. 2년 8개월이었고, 지역 특산 기업 매장 철수의 가장 큰 이유는 코레일 자신들의 그 이윤 확보에만 현안이 된 그 공공기업 코레일의 무리한 임대 수수료 예. 그 확보 수익 보장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. 2년 8개월 동안 지불한 수수료가 100억 원이 넘는다면서요? 네, 그렇습니다. 예. 그 수수료, 임대 수수료 100억이라는 2년 8개월 동안에 예. 이 금액은 아마 시민들께서 처음 듣는 아주 놀라운 소식일 것입니다. 네네. 그래서 먼저 수수료 이 100억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. 2년 8개월 전 그 최초 계약 당시에 그 이전 지역 특산 매장, 예. 그 기존에 그 매장의 평균 월 매출 금액은 월 1억 2천 정도였습니다. 월 매출이 예, 1억 2천 정도가 평균이었습니다. 근데 우리 그 이번에 퇴출된 지역 어묵업체가 계약할 당시에 월 매출 달성 목표 금액을 월 2억, 예. 그리고 월 2억에 대한 25%. 일단 기존보다 목표치도 올라가긴 했었네요. 예, 그 약간은 당시에도. 올렸죠. 예. 약간은 올려서 시작을 했고, 그렇게 계약을 하고 그 매장 입점을 했고, 지역 특산 기업의 그 각고의 노력과 신제품 개발 붐에 힘을 입어서 예. 약 2년 전 그 월 매출 14억이라는 14억 원. 예, 월 매출 엄청난 14, 성장을 했네요. 그렇죠. 14억이라는 매출에 정점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. 매월 총 매출의 25%를 그 임대 수수료로 가져가는 코레일이 이 기간 동안 100억 원이 넘는 임대 수수료를 가져가게 된 배경이 그렇게 생기게 된 것입니다. 아마 부산역 내에 예. 여타 모든 매장의 임대 수수료를 합쳐도 지역 이 특산 이번 퇴출 그 철수한 우리 지역 기업의 부산역 내 매장 그 한 곳에 네. 임대 수수료에 훨씬 못 미친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. 참 그래서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마음입니다. 보통 입점 업체를 선정할 때는 그 입찰을 하지 않습니까? 그렇습니다. 입찰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쳤는데도 몇 차례 유찰이 됐다고 들었어요. 네, 예. 그렇습니다. 아무래도 코레일 쪽에서 계속 얘기하는 것이 합법적으로 모든 것을 입찰을 진행을 하고 낙찰되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. 예. 저희들이 그 공공기업 코레일의 그 여러 가지 제시한 요구 조건에 미달돼서 그 이 앞에 계속 유찰을 시켰다. 그리고 단독 입찰이었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코레일의 그 뭐 2년 8개월 동안 그 월 평균 뭐 12억 매출이다. 예. 코레일 쪽에서는. 그래서 그 임대 수수료 25%였는데 그 월 3억 원의 임대 수수료가 평균적으로 고정적으로 코레일에 들어왔지 않습니까? 3억 원 그렇죠. 이상에. 그래서 이제 자기들은 이 부분을 정확하게 그 앞으로도 확보하고 싶은 것이죠. 근데 이전에는 3년 계약이었는데 예. 이번에 새로 한 계약은 5년 계약입니다. 그럼 5년 동안 코레일은 그 약 180억 매달 3억 이상이 된다고 봤을 때 네. 최저
5년 동안에 180억이라는 그런 수입 확보가 목적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는 것이죠. 네네. 그런데 이제 기업의 입장에서는 제품의 어떤 인기 지속도 그리고 매출 성수기도 있고 비수기도 경험하는 그런 식품 기업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요구 조건이라고 할 것입니다. 예를 들면 되겠죠. 그렇죠. 예. 예를 들면 만약 이번 달에 전체 매출이 15억이라고 하면 네. 코레일 측의 임대수수료 25%인 3억 7,500만 원을 지불을 해야 되고요. 그런데 다음 달에 전체 매출이 7억으로 갑자기 떨어졌습니다. 예. 매출이 7억이 될 경우에도 코레일 측은 계약된 12억에 대한 25%인 3억을 임대수수료로 가져가게 된다는 것입니다. 그 기존 지역 특산 기업은 그나마 예. 이번 입찰에 임하면서 최대 매출의 기대치와 또 자신들의 어떤 노력, 그다음에 기업 여러 가지 이미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따져서 월 평균 11억 매출의 25%. 예. 예. 그렇게 제시했지만 번번이 유찰된 그런 상황입니다. 이 업체가 일단 나가고 나서 새로 들어오는 업체는 부산 업체는 아니라면서요? 그렇습니다. 그 얼마 전까지 경기도 소재 그 기업이었는데요. 이제는 그 서울로 소재지를 옮긴 모 어묵 그 제조회사가 아니고 유통회사입니다. 역시 어묵이긴 한데 제조가 아니라 유통만 전문으로 하는. 예, 유통이 더 크게 지금 작용하는 그런 회사라고 볼 수 있죠. 이 업체는 그러면은 코레일의 요구 사항을 만족시켰다는 거네요. 세 차례에 걸쳐서 지역 그 기업이 입찰을 시도를 했지만 예. 계속 유찰이 되고 그 코레일 측의 이제 답변은 자신들의 요구 조건에 맞지 않고 단독 입찰이라는 이유로 유찰시켰고요. 네네. 마지막 입찰에서는 어떠한 이유인지 우리 지역 기업은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. 빠졌고. 예, 빠졌고 이번에 새로 들어오게 된 뭐 그 어묵 유통 업체에서 이제 입찰을 하게 됐는데 월 매출 목표 13억에 예. 임대 수수료 월 26% 보장 조건으로 그렇게 입찰을 하고 낙찰된 것입니다. 수수료를 더 많이 주겠다. 1%를 더 많이 주는 걸로. 그렇네요. 그리고 목표 금액도 그 13억이라는 금액으로 새롭게 책정이 됐습니다. 이게 사실 그 기존에 있던 지역 어묵업체뿐만 아니라 향토 특산품 코너 쪽에도 타격이 좀 상당히 크다고 들었는데요. 어떻습니까? 네, 여러 가지 뭐 기업의 이미지라든지 예. 앞으로의 어떤 그 영업, 홍보, 모든 활동에 뭐 제약이 있고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가장 크게 피해 사례로 꼽고 있는 것이 기존 종사자 중 약 60여 명의 예. 그 실직하게 되었습니다. 그런데 이분들은 바로 우리 부산 지역 시민들입니다. 그러니까 잘 알려져 있다시피 기존 기업의 그 경우에 모든 종업원들이 예. 비정규직이 한 명도 없습니다. 그렇죠. 예, 100% 정규직인 그런 아주 그 우리 지역의 모범적인 기업입니다. 그 새 정부나 또 특히 부산시장님의 가장 중요한 현안 이 문제가 일자리 창출이라고 지금 다들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?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코레일의 이 수전노와 같은 이런 이기적인 그런 그 이익 보장만을 위한 이러한 일로 인해서 피해를 우리 부산 시민인 그 앞에 직원들이 당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. 지금 그 지난주 기자회견 이후에 부산시하고도 얘기를 좀 있었지 않습니까?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요? 네, 바로 목요일 부산시청에서 긴급 그 회의를 가졌습니다. 예. 근데 참 감사하게도 우리 부산시장님, 경제부 시장님, 그리고 일자리 경제본부장님, 해양수산국장님, 그리고 경제기획과장님도 예. 그 많은 분들과 저희들이 이 상황에 대해서 특히 또 이 상황 이전부터의 예. 어떤 그 공공기업 코레일의 과도한 갑질 행태에 대해 우려하시고 계셨고 지역 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또 함께 협의하고 대책을 마련해 나가기로 예. 그렇게 일단 의견을 모았습니다. 사실 이게 그 부산역 안에 이제 입점업체 계약건이기 때문에 시가 어디까지 관여할 수 있을까라는 게 좀 의문스럽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받으셨나 보죠. 네, 그렇습니다. 알겠습니다. 일단 부산역이라는 공간 자체가
단순한 기차역이 아니라 부산의 관문이기도 하고요. 여기에 있는 우리 지역 업체가 빠지고 지역 외 업체가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상징적인 의미에서도 뭐 썩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. 경제적인 면뿐만 아니라 우리 이미지에도 좀 타격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 부분은 협회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? 네, 저희 협회뿐만이 아니고 예. 우리 부산경제살리기 시민연대나 그리고 부산여성소비자연합의 똑같은 의견입니다. 네. 결국 방금 말씀하신 그 이미지의 문제인데요. 아시다시피 어묵은 우리 부산의 자랑거리 특산품으로 자리매김 이미 되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 노력의 중요한 한 부분을 감당했던 지역 기업이 공공기업의 어떤 과도한 갑질 요구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매장을 철수하게 되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부산 시민들의 자존심을 훼손했다고 저희들은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. 공공기업이라는 그 자체가 지역과 시민과 함께 예. 이렇게 굴러가고 같이 동참하고 함께하는 그런 기업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자신들만의 어떤 이윤 확보라는 그 이유가 너무나 저희들에게는 와닿지 않고요. 그리고 과도한 입점 수수료 손실 보장을 위해서 상생 명목으로 예. 참여한 우리 지역의 소기업, 어묵 제조업체들 그런 업체들에게 고통 증가, 그다음에 뭐 수수료 부담 증가를 시킨다든지 이런 경우 그런 분위기가 만약에 초래된다면 결국 그건 우리 지역 업체 경영 위기까지도 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. 사실 부산역뿐만 아니라 그 보통 뭐 공항이라든가 이런 곳에도 또 지역 업체들의 입점이 또 돼 있을 테고요. 이번 사태가 이렇게 불거졌기에 망정이지 언제 또 어디서 이런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지 모르는 것 아니겠습니까? 네, 맞습니다. 지금 이번 지역 업체의 경우가 어떻게 보면 반면 교사가 될 수 있는데요. 그동안 우리 지역의 많은 업체들 그리고 많은 그 기업가들이 사실 이 코레일, 이 부산 역사에 입점했다가 정말 뭐 두 손 들고 그리고 모든 뭐 빚더미 안고 이런 경우를 사실 지금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. 예. 그 조사단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시와 협의하고 그리고 모든 어떤 정치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저희들이 협조를 구할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뭐 아무쪼록 지역 업체하고 또 지역 이런 공공기관들도 또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나와야 될 텐데요. 알겠습니다.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